노래로 방송 작가 활동한 지 이제 20년 됐고요. 지금은 전주 KBS에서 그 송큐멘터리 백투더 뮤직이라고 그 70, 90, 그다음에 00년 시대까지 활동하셨던 그 가수분들의 음악 그 명곡에 얽힌 그 히스토리를 담는 음악 다큐멘터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매주 50분짜리 TV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데 이제 뭐 다른 스태프들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지만 방송 일은 할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뭐 1 더하기 2라는 답이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항상 답이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 이게 답이려니 생각하고 그 정한 거에 뭔가 가까워지기 위해서 저희는 활동을 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이 아우 학교에 와 보니까 이게 이제 어쨌든 뭐 청소년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듣는 거지만 학부모님들도 같이 듣는다고 들었어요. 저는 이제 올해 중학교 1학년인 딸과 그다음에 이제 9살 딸 이제 두 딸을 둔 또 엄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슈퍼우먼이 되어야 한다는 워킹맘의 삶을 살고 있는데 사실 많이 힘들긴 해요. 그렇지만 뭐 집을 나서는 순간은 일단 저는 누구의 엄마도 뭐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냥 작가 최수진이라는 또 다른 인생을 사는 거니까 하루에 어쩌면 2개, 3개의 그 삶을 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방송 작가라 하면 제가 이제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너무 많은 오해와 진실들이 있어요. 근데 방송에서 너무 이 작가들에 대한 미화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들 방송 작가를 하면 막 그 연필로 막 머리 말아 올리고 뿔테 안경 쓰고 막 노트북 앞에서 너무 멋지게 글만 쓸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는 10가지의 만약에 과정이 있다면 한 9단계, 10단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글을 쓰기 이전에 너무 많은 그 앞선 작업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나 뭐 소설을 쓰는 문학 작가님들은 이제 물론 본인과의 싸움이겠지만 혼자 작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방송은 작가가 아무리 글을 잘 써도 PD가 연출을 잘 해야 될 것이고 카메라 감독님이 그림을 잘 찍어야 될 것이고 모든 게 다 맞아져도 이걸 마지막 전달하는 진행자가 됐든 뭐 성우가 됐든 그분들이 그 모든 제작진이 염원했던 것처럼 전달을 잘 해야 그 방송이 진짜 잘 되는 거거든요. 근데 더빙도 전달도 잘 했는데 그걸 내보내는 방송 기술 감독님이 송출을 마지막까지 잘 해주셔야 진짜 방송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이 라디오가 됐든 TV가 됐든 한 편이 완성되기까지 정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다 화면에 나오는 아나운서와 진행자에게만 관심을 두니 사실 약간의 서운한 마음이 있는 스태프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 작가로 활동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글을 얼마나 잘 쓰면 방송 작가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글을 잘 써서 방송 작가가 된 사람은 아니고요. 제가 직접 이 일을 해보니 정말 글도 물론 중요해요. 그렇지만 글보다 더 중요한 게 많더라고요. 전 사실 대학 시절에 이제 제가 97학번인데 이렇게 하면 나이가 나오는 거죠. 그 시절에 그 아이러브 스쿨이라고 친구 찾기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들을 찾게 됐는데 그 친구 중에 국문학 전공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방송국에서 작가를 찾는다고 그 친구한테 콜이 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가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사실 이 그 방송 그다음에 뭐 작가 이런 쪽엔 너무 먼 이공계를 전공한 네, 생이었는데 저는 사실 성우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뭐 동화책 읽어주고 흉내 내고 이런 것들 너무 좋아해서 성우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어서 그 친구에게 일단 방송국 입성하는 게 저한테 목표였기 때문에 꼭 국문학과여야만 되는지를 물어봐 달라. 근데 그 며칠 후에 친구한테 연락이 오기를 꼭 국문학과가 아니어도 된다. 한번 면접을 봤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다 합니다. 그래서 가게 됐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잘 된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 따라 방송국에 갔는데 제가 남고 그 친구가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그 친구를 만나지 못했죠. 너무 미안해서. 그 뒤에 이제 다시 뭐 화해를 하긴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 작가가 되기
위해서 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자료조사라는 6개월간의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템 찾는 법도 배우고 촬영도 따라다니고 뭐 선후배들하고 뭐 관계 유지도 하고 이제 그러다가 진짜 이제 뭐 30초짜리, 40초짜리 이제 저희 방송에서는 이제 저희가 스팟 광고라고 하는데 그 원고 쓰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냥 조금만 해야지 했는데 벌써 20년째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이 글을 잘 써서 방송 작가가 됐냐는 질문에 항상 친구 따라 갔다가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방송국과 방송 작가로 일하는 사람은 늘 패셔너블하고 되게 세련된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역시도 방송국에 들어가기 전에는 뭐 KBS, MBC 진짜 방송국 그 스티커가 붙어 있는 차만 지나가도 저 안에는 다 미스코리아 같은 사람들이 타고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다 저 같은 그냥 너무도 평범한 아줌마 아저씨들이 그냥 장거리 가면 다 자느라고 바쁘고 그냥 저희도 그냥 평범한 직장인 같은 사람들이 그 차 안에 타고 있거든요. 너무나 큰 환상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방송 작가는 왜 글만 쓰는 사람이 아니냐면 저희는 아이템과의 전쟁이에요. 이게 어떤 아이템을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 하는 일들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요즘 뭐 사과를 따는 철이잖아요. 지금 이 가을에. 그러면 이 사과 따는 거를 따는 현장을 저희가 취재를 하면 이게 6시 내 고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과를 농사 짓는 분이 30년째 사과 하나만 바라보고 산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이야기를 담으면 아침마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방송 작가라고는 하지만 구성 작가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성이라는 건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사람의 인생과 이 사람과 관련한 아이템을 어떻게 틀을 짜느냐. 그 짜는 사람이 저희 구성 작가예요. 그러니까 같은 아이템이지만 식당만 소개하면 생생정보통이 될 것이고 그 식당에 메뉴 하나를 개발하기 위해서 엄마하고 할머니하고 뭐 딸하고 3대가 이어서 이렇게 했다 하면 그게 이제 6시내 고향이 되듯이 인간극장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식당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어떤 아이템을 어떻게 구성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느냐 요게 이제 저희 방송 작가들이 하는 일이고요. 그게 이제 아이템을 찾고 구성을 하고 대신 이제 중요한 거는 섭외요, 섭외. 아무리 좋은 아이템도 이 사람이 방송에 출연할 수 있도록 섭외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의 섭외 과정의 대부분은 저희 작가들이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전화로 해서 안 된다 하면 정말 현장에 찾아가기도 하고 현장에서 갔다가 이 음식 좀 괜찮은데 그러면 이제 저도 모르게 뭐 여기는 몇 년이나 된 건지 두 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저런 저도 모르게 이제 나오는 직업병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그거를 잘 서치하고 이제 메모해뒀다가 그걸 이제 방송에 쓰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촬영을 가는데 이제 영화판에 가면 로케이션 매니저라고 있어요. 영화를 잘 찍을 수 있는 장소들을 섭외하는 사람인데 그 일도 저희 작가들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물론 PD들하고 같이 동행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주인공이 가장 잘 살 수 있는 분위기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지난주에 경기도 양평에 다녀왔습니다. 그 기차와 소나무란 노래를 부른 이규석이라는 가수분이 계세요. 근데 그 가수분과 가장 잘 맞는 컨셉의 장소가 어디 있을까 이제 고민을 했는데 예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뭐 그냥 기차 있는 데를 가면 됐는데 지금은 함부로 돌아다닐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여건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전국의 폐역을 뒤지고 뒤졌어요. 이렇게 찾다 보니까 경기도 양평에 구둔역이라고 이제 영화 건축학개론 촬영지이기도 한데 지금 막 코스모스가 너무 예쁘게 피어 있고 곧 있으면 이제 아마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갔다 왔는데 출연자도 마음에 들고 그림 찍는 카메라 감독님들도 마음에 들고 그 스토리를 만든 저희들도 마음에 들고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원고를 작업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원고 쓰는 거는 가장 나중이죠. 그러니까 이 글이라는 게 그냥 뭐 자 지금부터 원고 써야지 땡 한다고 이게 써지는 게 아니고 그런 경험과 본 것들, 그러니까 TV 보다가 저 촬영장 저거 우리 다음번에 누구 촬영할 때 했으면 좋겠다. 메모하는 거, 네네 그런 습관들이 어쨌든 저한테 다음 일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좋은 경험들이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경험과 관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뭐 작가가 들려서 된 건 아니었지만
작가 활동을 하면서 이 직업이 나랑 참 잘 맞는다라는 생각을 저 역시도 했고, 주변 분들이 너랑은 참 이 직업이 잘 맞는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 이유가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낯선 분들하고 친해지는 걸 너무 재밌어요. 좋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낯선 장소에 가는 것도 좋아를 하고. 근데 방송 작가, 특히 방송 작가들은 너무나도 필요한 일이더라고요. 이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뭐 장소를 가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세상에 대한 관심.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학교 다닐 때부터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일들을 참 많이 해왔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대학 때 태어나서 가장 짧은 치마를 입어본 적이 있는데, 그 하우징 페어라고 해서 건축과 관련한 책 판매 홍보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대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거기 필요한 조건이 키 165 이상이면 된대요. 그래서 갔는데 정말 그 도미 비슷한 짧은 그 유니폼을 입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과연 책 파는데 이 도미복이 뭔가 필요가 있을까 싶었는데, 그런 경험도 해봤고, 그다음에 그 주류 회사의 그 술 판촉 행사 마트에서 그런 것도 해봤고, 그리고 제가 그 큰아이 둘째 아이를 출산하면서 바로 방송국에 복귀할 수가 없어서, 왜냐면 이제 아이들도 키우고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는 중에 제가 결혼 상담 업체 상담 매니저로 취직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 작가들은 늘 섭외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누군가를 통화를 하고 얘기를 들어주는 게 제일 자신 있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상담 매니저를 하게 됐는데 좀 마음이 많이 안 좋았어요. 왜냐면 이게 돈을 주고 만남을 한다는 것 때문인지 너무 다 백마탄 왕자와 공주님을 찾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내 조건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눈높이를 조금만 낮추면 정말 좋은 분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조건이 안 되는 분들을 제가 어쨌든 높은 가격에 이 상담 비를 어쨌든 받고 제가 가입을 시켜야 제 월급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봐도 저 사람은 분명 만남도 없을 것이고 탈퇴할 게 뻔한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그래서 나름의 처음에는 막 남의 연애 상담 들어주고 막 코칭도 해주고 이게 너무 재밌었는데 아니다 싶어서 그만두게 됐고, 그 다음 또 취직을 하게 된 건 그 통신사의 콜센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전화 받는 거 자신 있고 하니까 내내 고객님 하면서 정말 전화를 받기 시작했는데, 이게 고객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막 상대방이 뭐 화를 내고 욕을 하시는 거예요. 뭐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종일 욕을 들으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콜센터의 직원분들 거의 대부분. 왜냐면 콜센터 전화하는 분들이 8-9명이 다들 불만을 가지고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또 아닌 것 같다. 결국 또 다시 방송 작가 일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TV와 라디오를 이제 방송을 하게 됐는데, 저의 경험들이 다 방송에 녹아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중학교 때까지 제가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뭐 사시사철 이 계절에 뭘 캐고 뭘 농사를 짓고 하는 게 다 눈에 보였는데, 제가 6시내 고향 작가를 하다 보니까 이쯤 되면 사과 따고요. 겨울 되면 뭐 곶감 말리고,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이게 술술 나오는 게 너무 익숙한 그 풍경들이. 그래서 아니 젊은 사람이 어떻게 그걸 잘 알지? 그러게요. 난 그냥 이거를 뭐 알려고 해서 안 건 아니고 내 경험에서 그게 이루어졌던 거고, 이번 아침마당에 어떤 분을 섭외해보지? 그러면 그냥 제 주변의 인맥들 중에 너무 멋지고 좋은 인연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세상에 알려서 더 많은 분들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 그래서 그 아침마당에 그런 연사들을 풀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느 식당을 가도 이 집 괜찮다 어쩐다 하면 꼭 메모를 했던 그 버릇이 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아이템에 또 쓰이게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관심 있는 것들을 방송에 풀어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관심이 저는 사실 직업이 된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 그 관심의 시작은 나더라고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근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 부장님은 뭘 좋아하지? 우리 교장 선생님 뭘 좋아하지? 우리 남편은 뭘 좋아하지? 우리 아이들은 뭘 좋아하지? 이거는 정말 뭐 50가지 100가지도 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정작 나는 뭘 좋아하지? 내가 무슨 색을 좋아하지? 어디를 가고 싶었지? 뭘 먹고 싶었지? 그거에 대한 관심은 없다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알아야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생기는 것이고,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걸 알아야 아이들과 남편과도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함과 동시에 여자들은 엄마와 아내라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기 이전에 나도 그냥 나라는 최수진이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자 입장에서 보자면 나에 대해 누구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게 사실 저희 엄마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도 늘 자기들이 우선이고 남편도 다 자기들이 우선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엄마가 편해야 아내가 편해야 그 가정은 저는 화목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에 대한 관심을 여러분들 늦추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어제도 이제 제가 여기 와서 받은 질문 중에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써요? 근데 그냥 그런 자기의 본인의 관심과 그 경험들을 글에 녹여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째를 낸다고 하죠. 우리가 너무 잘 쓰려고 막 알지도 못한 어려운 말들만 끌어다가 붙이니까 그게 내 스스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이해를 못하는 글을 내 글을 보는 사람은 이해를 할까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렵게 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 식대로 최수진 작가만의 글이 있을 것이고 뭐 누구 작가만의 글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쓰려고 하지 말고 나의 관심과 경험들을 총동원해서 그리고 이걸 나 혼자 볼 건지 누군가와 같이 볼 건지 네, 그거를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요 최근에 굉장히 너무 멋진 앱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세 줄 일기라는 어플인데 하루에 세 줄만 쓰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 오늘 하루를 내가 세 줄 정도도 기록을 못할까? 우리가 일기 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근데 그 세 줄 일기에는 사진도 첨부할 수 있고 내가 그냥 관심 있는 나의 삶에 대해서 기록을 해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음식으로 풀어내는 음녀 세상이라고 그래서 음식에도 뭔가가 담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제가 매주 뭐 한두 번씩 서울 쪽으로 촬영을 가면서 휴게소에서 라면을 먹어요. 근데 라면을 먹어도 왜 안 질리고 그리고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이잖아. 나도 이 라면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 스스로의 생각도 정리하고 나의 관심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뭐 어플이 됐든 뭐 정말 글이 됐든 이런 거 한번 써보는 연습을 좀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내 글을 잘 쓰고 싶으면 남의 글을 많이 보고 쓰는 것도 참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노인과 바다를 쓴 해밍웨이라는 작가 아시죠? 그 해밍웨이라는 작가는 하루에 연필 8자루가 달 정도 필사를 하셨대요. 그 끝에 이제 어쨌든 노인과 바다라는 책을 만들게 되셨는데 그러니까 저도 필사를 참 좋아하는데 왜냐면 요즘은 컴퓨터를 쓰다 보니까 손글씨 쓸 일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손글씨도 쓰고 그 글을 어쨌든 우리가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또 글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좋은 경험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도 한번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제 강의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네, 저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다라고 제 얘기를 좀 했는데, 중요한 건, 자, 나 스스로한테 관심을 갖고, 나의 경험과 관심을 글에 담는다면 그게 제일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경험과 관심, 뭐 관심은 나였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사실 이 강연은 청소년들도 듣고 우리 부모님들도 들어요. 그래서 보고 계시는데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참 아이들의 그 미래를 어떻게 하면 구성해 줄 수 있을까라는 게 부모님들의 최대의 그 화두 또 고민 또 그런 생각을 늘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뭐 추가하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세요? 그러게 여기 질문에도 지금 예, 똑같이 예, 예, 비슷한 게 예. 있거든요. 자녀를 위해서 그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노하우를 공유 부탁드립니다라고 이렇게 질문이 올라왔는데 네. 저는 그냥 사실 저나 남편의 교육과는 맡기자예요. 그러니까 사실 낳긴 했지만 내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아이는 그 아이대로의 인생이 있는 거니까 음. 하고 싶다 하면 제가 뭐 조건이 된다면 할 수 네. 있게 도와주는 것이고 근데 본인이 분명 부딪혀 봐야 네. 이건 아니구나 힘들구나 내가 안 되는구나를 알 수 음.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예를 들어 지금 저희 큰아이 중학교 1학년의 큰아이는 그 태권도 국가대표가 꿈이에요. 꿈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허. 지금 태권도를 아, 7살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국가 대표라고 하는 줄 알고 네, 축하한다는 국가대표 말씀 드리려고 그랬어요. 되고 싶어 아, 되고 하는 싶어하는 네, 예비 그 태권 소녀입니다. 근데 예비 태권도 그렇죠. 소녀. 그러니까 본인의 그러니까 이모부가
정말 태권도 국가대표 출신이세요. 아,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오. 그 이모부를 보고 예. 사실 그 전까지 꿈이 없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이모부를 보고 본인의 꿈을 꾸게 됐는데 그 태권도에 관심이 있던 아이가 갑자기 생뚱맞게 댄스를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하. 댄스를. 그래서 갑자기 또 춤으로. 본인이 방탄소년단 팬인데 예. 본인이 노래만 따라해서는 안 되겠다. 아하. 춤까지 같이 체계적으로 배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그럼 한번 해봐라. 야, 이거 그래서 꿈이 또 그냥 지금 댄스 학원과 태권도 네, 학원을 병행해서 병행하면서. 다니고 있는데 본인이 지치는 그 기색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 학원 네. 끊어야 되나? 지쳐 네네. 보이는데 아닙니다. 제가 가겠다고 했으니까. 이야. 그러니까 본인이 지치지 않는 한은 네. 제가 여건만 된다면 사실 밀어주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막 사교육을 그렇다고 많이 뭐 이렇게 시키고 뭐 이럴 저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가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건 해보고 포기를 네네. 하더라도 본인이 이렇게 느꼈으면 하는 네네네 저희는 그런 좀 저기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뭐 믿어주는 편이시네요. 그렇죠. 그리고 스스로 한번 해봐라. 좀 아까 이제 제가 경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희는 좀 네. 많은 걸 그냥 보고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는 남편하고 저하고 주말에 일정만 맞아지면 네. 사실 그냥 무조건 집을 나가자 나가. 주의거든요. 데리고 그래서 나가는군요. 주말마다 예. 어릴 때부터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예. 아이들이 뭐 진짜 그 찜질방부터 호텔까지 안 가본 숙소가 없어요. 아하. 네,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제일 최고급의 호텔을 좋아할 것 같은데 아이들이 네. 제일 좋아하는 건 그 2층 침대가 있는 게스트하우스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먹는 거, 자는 거, 예. 그다음에 뭐 교통 수단까지도 아이들이 가리는 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네네. 저한테 너무 감사한 일이죠. 왜냐면 요즘은 엄마 차, 아빠 차 아니면 남의 차 타지도 못하고 아하. 잠자는 것도 내 집이나 뭐 최소 뭐 펜션 이상급 네. 잠 못 자는 아이들도 많고.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런 게 어쨌든 아이들이 경험에서 얻어진 거잖아요. 그렇네요, 진짜. 그래서 어딜 가는 거에 대한 거, 네. 그 낯선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에 대해서는 네네. 네, 거부감이 없어서 참 그 부분은 잘 키웠다라는 아. 생각.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만난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예. 와, 저 언니 멋있다. 어허. 저 오빠 멋있다. 멋있다. 그게 본인들이 느끼고 나도 저 언니처럼 뭐가 되고 아하. 싶은데 그럼 뭘 해야 되지? 네. 그럼 그 언니는 뭐 예를 들면 무슨 대학을 다닌다 하니까 네. 네가 대학을 가고 싶으면 일단 기본은 공부다. 그렇구나. 공부를 해라. 아.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는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여자들은. 느낄 수 있게. 그렇죠. 예. 말이 아니라 그냥 맞아요. 부딪히면서 배울 수 있게.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엄마는 대학을 못 나왔으니까 너는 꼭 대학을 가야 되고 음. 아빠가 이거를 하고 싶었는데 못했으니까 너는 네. 좀 했으면 싶고 근데 맞아요. 그 아이가 내가 아닌데 내 꿈을 이뤄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 어쨌든 아직까지는 네. 네네네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네. 한 개만 더 좀 답을 좀 해주신다면 네네네. 대표적으로. 뭘 할까? 너무 너무 뭐 다들 그 질문이 좋죠. 방송 작가로서 가장 뿌듯했던 방송이 있으실 텐데 음흠. 두세 가지를 부탁드린다고. 네, 사실 방송 일 하면서 가장 뿌듯한 건 제가 이 일이 아니었다면 만날 수 없는 직업군에 계신 분들, 만날 수 없는 연령대에 계신 분들을 네. 만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음악 다큐멘터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 중학교 때 봤던 가수 심신 씨를 제가 담당 작가로 만나게 됐잖아요. 꿈에 그리던 그런 레전드 가수들을 만날 수 있다는 그렇네요. 것도 너무 좋고 예. 그리고 이제 방송을 통해서 너무 이 사람하고 방송을 통해 만났지만 개인적인 친분을 유지하고 싶은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막 그분의 뭐 직업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잘 통하는 그럼 제가 먼저 혹시 언니 동생 해도 돼요? 제가 다시 연락 드려도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관계 유지를 하는 분들이 네.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 나름의 참 자부심이지만 전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저 나름의 정보원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방송으로 인연이 돼서 뭐 짧게는 4, 5년, 길게는 뭐 정말 제가 20년 차 됐다고 했죠. 그러니까 한 15년, 16년 차 된 인연의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네. 철이면 철마다 그분들이 요즘 우리 익산에 뭐 한다, 군산에 뭐 한다, 우리 뭐 지난해 이런 사람 있는데 어떠니까 본인들이 이제 아이템을 추천도 해주시고, 예, 예. 네, 그러니까 저도 아이템이 없거나 뭔가 부탁드릴 일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연락을 드려서 또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경험이 있지요. 그렇습니다.